학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. 근데 아무 문제도 없고 선생님들도 너무 잘 하시고 애들도 밝고 이게 도대체 규칙이 없는데 어떻게 잘 돌아가나 처음에 되게 궁금했거든요.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규칙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. 한 명 한 명이 다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밖에서 볼 때는 규칙이 없어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아 이게 선생님 한 명 한 명이 다 책임자구나. 여기는 책임자가 굉장히 많은 거구나.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구나. 9개월 정도 지내고 깨달았어요. 모든 집단은 그 브레인이나 뭐 엔진 역할을 하는 사람 몇 명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잖아요, 대부분. 그러니까 부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엔진이고 브레인이더라고요. 각자 다 열심히들 하니까 그러니까 엔진이 한 개인 집단하고 모든 구성 부품이 전부 다 엔진인 거랑은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학원이 잘 이제 발전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되게 성능이 좋은 부품이었거든요, 옛날에. 한 1년 반 뭐 넘어가면서 지금은 제가 부품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냥 엔진이 된 것 같아요, 확실히.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맨날 애들을 보는 강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재를 고르고 또 허리를 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CNC의 독특한 구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. 아무리 뭐 그 학원에서 열심히 하고 관리를 열심히 하고 또 애들의 관심이 많다고 해도 매일 만나는 강사만큼은 아닐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원장님이 강사를 일단 우선적으로 되게 성의 있게 잘 뽑으시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자율이 좋지만 모두가 자율을 주지는 않고 하는 것들은 자율을 줄 때 소화를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 굉장히 많죠. 여기는 그 자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율을 줬을 때 다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훨씬 더 많이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듣던 평가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강사로서는 뭐 수업 잘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고 일 처리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, 투자 시간 대비 효율을 잘 뽑는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저는 이제 최근에 듣는 말은 뭐 강의를 잘한다는 칭찬은 보통 많이 듣는데 칭찬을 별로 못 들었고 제가 어떤 학원에 갔을 때 나름대로 이 정도 내가 여기서 일하면 이 정도는 위치가 생긴다라는 것들이 있었어요. 사실 6개월이면 애들이 몰리고 1년이면 애들을 기다리게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. 계속 그렇게 해왔고 막대다는 대치동에 가서도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여기는 강의만 제가 열심히 잘한다고 그렇게 안 되는구나. 그 이유를 제가 찾았죠. 이유를 찾아서 강의를 기본 잘 하시는 거예요, 다들. 물론 미세하게는 차이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강의들은 다들 하고 계시는 거죠. 그러니까 누가 더 만족시킨다고 해도 그렇게 큰 메리트가 되지가 않는 거를 제가 깨닫고 최근에 듣는 말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. 제가 일생에 처음 들어보는 말들을 여기서 많이 들어요. 주말에 좀 쉬어라. 적당히 좀 해라. 오가 아니냐. 일생에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이에요. 학교 다닐 때도 저는 그런 애가 아니었고 강사 생활을 하면서도 뭐 근데 넌 일도 안 하는데 다 했니?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왜 이렇게 열심히 해? 뭐 좀 쉬어. 라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살았거든요, 일생에. 선생님이 되게 뺀질뺀질한 성격 되게 놀고 먹고 괜찮은데 제 성격이랑 맞물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설렁설렁 했던 것도 설렁설렁 해도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지 어디에 가서 뭘 하든 그러니까 중간 이하로 못한다는 말을 듣고 싶진 않은 성격이 저한테 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해도 잘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잘한 거였어요. 근데 여기서는 제가 하던 대로 하니까 잘한다는 말을 못 듣는 거예요. 잘한다는 말은 들어야겠고 방법을 찾다 보니 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. 주말 쉴 거 다 하시면 잘한다는 말 못 듣네. 이렇게 된 거죠. 방법을 찾다 보니 변한 것 같아요. 맞는 말인 거예요. 맞는 말인 게 뭐 종합적인 총점을 보는 거더라고요. 강의는 기본 잘 하면서 다들 장점이 있어요. 다들 한 가지씩 무기가 있다고 하나? 프로가 맞는 것 같고요. 저는 궁금한 건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티 나는 장점도 있고 티 안 나는 장점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제가 떠오르는데 면접 보시면서 그걸 어떻게 찾으시는지 그 노하우를 좀 기회가 되면 좀 원장님한테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부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주말에 필요할 때 나왔거든요. 그게 누가 시켜서 나오는 건 아니고 시키면 절대 안 나왔을 거예요. 저 혼자 이유를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. 일어나면 주말에 집에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. 절대 나오지 마세요. 더 나오고 있는데 열심히 하지 마세요. 일단 내 반에 대해서는 권한을 거의 무제한 주시니까 책임감도 무제한 들고 기말고사 대비하고 그럴 땐 프린트를 한 300개를 만들었어요. 제가 푼 문제가 6,000문제는 되는 것 같아요. 시키면 못하는 일이에요. 그거 진짜로 정신병자 같이 해요. 막 주말에 와서
토요일 새벽 3시에 집에 간 날도 몇 번 있어요. 이제 하던 걸 끝내고 가야 되니까 월요일에 애들한테 풀려야 되는데 이 프린트가 막 기가 막히지 않은 거예요. 막 제출할 프린트였으면 기가 막히지 않아도 제출을 했을 거예요, 분명히. 근데 제출할 프린트가 아니라 내가 내 애들 풀려서 점수를 올리려는 나만의 목적으로 만든 프린트라서 이게 적당선에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3시에 집에 가면서도 더 하고 싶다 이러고 집에 갔거든요.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권한,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 섞이면서 그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. 또 애들도 잘 따르고 또 애들이 이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예. 옆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옆 사람들이 잘하는데 아마 강사들은 다 비슷해요. 자존심이 다 있어요.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안 편하실 것 같아요. 내가 안주하기에는 내가 며칠, 뭐 일주일, 한 달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. 학원에서 지향하는 저희 특목고 잘 보내는 학원인데 특목고 가서 기대하는 효과도 비슷한 거거든요, 사실. 그런 거를 원장님이 잘 캐치를 하셔갖고 학원 시스템에 도입을 하신 게 아닌가. 우수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경쟁하면서 자동으로 성과들을 내요. 저도 외고를 나왔잖아요. 특목고를 나왔는데 특별히 학교에서 뭐 특별한 공부를 시켜준 건 없는 것 같아요. 옆 친구들을 보면 모두 공부하고 있으면 감이 엄두가 안 나요. 늘 엄두가. 경쟁 안 할 수 없는 거라서 또 열심히 안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. 네. 다들 그러신 것 같고요. 네. 경쟁이 두려워서 빠지고 싶은 사람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. 성향이.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많은 비율의 사람이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사람도 많이 있겠죠.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내가 봐도 잘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성과를 낸 거라 기쁨의 정도가 다르겠죠, 아마. 일단 또 경쟁이 두려워서 빠지는 그건 일종의 겁쟁인데 그럴 만한 분은 제가 본 사람 중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예. 저희 학원에 있는 강사분들은 그 장악력의 근본 힘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라서 복도에서 애들 붙잡고 이제 한 명 한 명 막 말씀하고 계시는 거를 보거나 안 되는 애가 있으면 계속 부르시고 막 이런 것들은 애정이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. 우리 반에 온 얘를 성적을 올려야 된다. 무조건 올려야 된다. 저 처음 왔을 때 일반반 맡았거든요. 제 머릿속에 한 개밖에 없었어요. 얘들 점수 올려주고 싶다. 얘들 나랑 같이 고생했고 혼나기 싫어서든 뭐 어쨌든 시키는 걸 해왔는데 얘들이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. 그래야 애들이 보상 훈련이 된다.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를 받는구나. 이거를 애들이 깨닫게 되면 그 이후의 삶에 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면 뭔가 있구나. 이거를 깨우치게 해주려면 그 시험을 잘 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이렇게 하니까 잘 나오잖아. 그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 전에는 저에 대한 욕심은 없었고 얘들이 잘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. 제가 고등부를 오래 했는데 고등부 할 때는 많이 못 느껴본 감정이었어요. 그때는 고등학생이 되면 애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져 버려서 어른의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없진 않죠. 근데 중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얘들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알았거든요. 내가 얘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구나. 그냥 뭐 수학 점수 몇 점이 아니라 얘 삶도 변화시킬 수가 있겠구나. 내가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. 이걸 깨달으면 여기 강사님들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.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는 그런 애정인 것 같고요. 열심히 일하고 잘 한다는 게 뭐 인성하고 관계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.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얘들에 대한 계획까지 내가 세우고 내가 더 공을 많이 들이게 되거든요. 이전에 있던 학원들 같은 경우는 시간표를 짜주고 그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나오면 되는 구조였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어느 책을 공부할까 뭐 매달 달에 뭘 할까 커리큘럼을 짜는 단계부터 애들 한 명 한 명 머릿속에 다 떠올리면서 계획을 짜고 교재를 고르고 수업을 할 때도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애들이 하나하나 제 작품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가 내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. 어떤 집착 같은 게 생기는 거죠. 얘가 잘 돼야 된다는 내가 공들인 작품이 망가지는 기분이 드는 거죠. 얘를 방치하게 되면 그러면 점점 더 공을 들이게 되고 들인 노력만큼 애정이 생기는 게 맞네요. 새로 오신 분들이 저보다 늦게 오시거나 저랑 비슷한 시기에 오시는 분들이 또 장기 근무하시는 분들처럼 변해가는 것도 보여요. 엄마 같기도 하고 이모 같기도 하고 그냥 남 같지 않아 보여요. 오래 계신 분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. 처음에는
저분들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어요. 저분들이 굉장히 애들을 진짜 아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오래 있으면서 많이 변했어요. 그 변한 이유는 애정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애정이 애들을 변화시킨다는 걸 알았어요. 그런 애들은 가끔 과도한 숙제를 내주거나 그래도 잘 따라가요. 그리고 혼날까봐 하지 않아요. 그냥 혼날까봐 하는 게 아니라 저랑 친한 저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움직이는데 혼날까봐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동기가 강해요. 오래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으로 또 애정으로 이렇게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늦게 오신 분이 처음에는 그냥 보통 선생님이었거든요. 한 1년 넘어가면서 삼촌 같고 이모 같이 변하는 걸 제가 봤어요.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. 저게 좋은 방법인 게 맞구나. 첫 번째, 저분들도 프로구나. 제가 깨달은 거를 저분들도 깨달았구나. 그 애들이 들인 시간 대비 성적을 제일 많이 올리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방이에요. 문제를 많이 풀어서 잘 하는 건 전 누구나 혼자 해서 집에서 10건, 20건을 풀면 잘 하잖아요. 제가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수학은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딱 하면 끝이다. 더 안 해도 된다.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만 딱 하고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들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찾은 답은 그거예요. 이게 고민한다고 될 게 아니라 애들 시간을 전략해 주려면 거꾸로 제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. 시험 대비 한번 하면 보통 한 6,000 문제 정도를 푸는데 6,000 문제를 왜 푸냐 하면 저희 반 애들 얼굴을 한번 돌려요. 이렇게 얘가 이 문제 걸릴까? 걸릴 것 같으면 그 제 프린트로 옮기고 아니면 원본에 놔두고 제가 그렇게 미친듯이 시간을 투자했더니 결과가 좋더라고요. 대원에 나왔습니다. 서울대학교 나왔어요. 그건 아마 경쟁의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. 그 경쟁은 뭐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. 잘하면 되는데 더 잘하면 더 좋고 더 잘하면 더 좋고 그런 경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하는 경쟁은 경쟁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서로 잘하자고 하는 거거든요. 이게 그러니까 이 경쟁을 이기려고 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경쟁을 함으로써 그 경쟁에 어떤 오는 반사이익 그 수혜는 우리 애들인 거예요. 이건 이런 말은 좀 제가 성향이 안 맞는데 원장님이 어떻게 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게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있어요. 정말 잘 모르겠어요. 그거는 강의를 할 때도 보면 안 맞을 것 같은 사람이 막상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림이 좋아요. 이렇게 학원의 핵심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잘 뽑기만 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성향 좋은 사람을 넣어 놓으면 그냥 알아서 되는구나. 이게 제가 아직까지는 그 비밀을 완전히는 파악을 못했고요.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. 문화를 가진 학원은 사실 없어요. 대부분 이 학원을 떠날지 말지를 결정할 때 페이 이외의 것들이 머릿속에 남는 경우의 학원은 별로 못 봤어요. 의미 없는 절차들이 없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그런 의미 없는 행동들을 안 하니까 다 에너지를 아꼈다가 그냥 내 애들 가르치는 데 쓸 수 있고 아이들 성적 이외에는 스트레스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이직을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. 코어가 된 어떤 역량을 뭔지를 찾으려면 하나씩 배제해보면 알거든요. 목동에 안 있었다든지 좋은 자리가 아니었다든지 이런 것들 하나씩 배제해 나갔을 때 이게 없으면 CNC가 지금처럼 안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을 꼽아보면 뭐가 핵심이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. 강사를 잘 고르는 능력을 제외하면 다른 것들은 없어도 학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목동이 아니면 다른 데서 키웠을 거예요. 학원을 이제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어떤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겠죠 아마. 그분들이 없었다고 해도 다른 분 누가 그 자리 대체했을 거예요 아마. 그럼 그것들은 코어가 아닌 거죠. 지속적으로 좋은 강사를 쌓아 나가면서 학원의 신뢰는 쌓여서 지금의 CNC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좋은 그 자원을 이제 쌓아주신 건 원장님 역할이었으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 맞죠. 예. 그게 학원의 코어 능력인 것 같아요. 예. 면접이 좀 다르긴 다르죠. 실력보다 사람을 보려고 하신다는 거를 실력 없는 강사가 CNC에 면접 보러 오면 되게 용감한 사람인 거죠. 그 자체가 되게 용감한 사람이고 그런 면접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사람을 대하는 거고 아이들도 사람이고 실력만큼 또 중요한 게 어떤 사람적인 면인 것 같은데 그런 면을 관심 있게 보시는 면접은 사실 못 봤거든요. 별로. 원장님과 면접 해보고 여기 오고 느낀 거는 면접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.